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스마트 더스트 예측 행동 감시 시스템. 스마트 더스트 프로젝트는 전투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인류 미국 다르파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물학적 및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개인에게 고유한 암호화 서명을 생성한다. 이 시스템은 생체 데이터와 결합하여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뿌려지고 있고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앤님 들어오셨어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선 N입니다. 예, 네. 앤님 앤님 근황이요, 들어오셨어요? 근황? 근황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황은 특별한 게 없고요. 제가 요새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일찍 일어나는 편은 아닌데, 코코넛 오일 풀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치아 건강이 걱정되시면 코코넛 오일 풀링을 이렇게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시면은 상쾌하고 정말 하고 나면은 매일 하게 되는 중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 나와야 되니까 이제 좀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으로 머리를 감아봤거든요. 근데 좀 뻣뻣해져요, 사실은. 좀 뻣뻣해지는 게 있는데 식초를 린스 대신에 써라 뭐 이러는데 뭐 트리트먼트를 안 썼어요, 사실은. 그냥 베이킹 소다랑 소금만 쓰고 오늘은 처음이라 조금 찝찝해서 샴푸 조금 섞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그 유리병에 이렇게 넣어놓고 섞어서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물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잘 해주면은 그러고 나서 하여튼 린스를 식초를 쓰든지 뭐 코코넛 오일을 바르든지 뭐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샴푸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세탁세제, 샴푸, 치약 전부 다 바꿔가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샴푸는 청소용으로 써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씩 바꿔가자. 저는 치약이랑 이제 뭐 샴푸를 좀 바꾸고 있어요. 샴푸를 이제 오늘부터 좀 그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도 바꿔보세요. 네. 이게 뭐 누가 한다 그래서 저건 저 사람만의 것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좀 옹졸한 생각은 버리시고 나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써보시면은 건강에 좋지 않을까. 두피로 나쁜 게 많이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각자 건강은 각자가 신경을 써서 챙겨야 됩니다. 예, 그 대부분의 치약에서는 불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퐁퐁 우리가 쓰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면형산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해부를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간이나 이런 데서 퐁퐁이나 샴푸 냄새들이 엄청난답니다. 우리가 피부로 바르거나 한 것의 60%가 흡수가 됩니다. 예, 60%가.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 바르고, 저도 화장품 대신 뭘 바르냐면 코코넛 오일들을 써요. 예, 뭐 오일, 또는 어떤 천연 제품들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값싼 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 스마트 더스트 예측 행동 감시 시스템. 예, 위원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더스트. 더스트라는 것이 이제 먼지죠. 그래서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폰부터 해서 뭐 스마트 시티, 이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 그리고 AI가 통제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죠. 스마트라는 것이. 이들은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근데 스마트 더스트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물론 이것을 어디 탁자 위에다 놓는다면 보이겠지만 뭐 공기 중에 있거나 어디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모래알 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입자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스마트 더스트라는 것이 뭐 2016년도에 뭐 특허를 출원해서 뭐 2022년에 됐다.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스마트 더스트에 대한 것. 영상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이 스마트 더스트가 뭐냐 도대체. 이것이 뭐 사람 죽이기 위한 것이냐. 이 스마트 더스트는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음모론도 아니고, 뭐 이들은 어떻게 홍보하냐.
자, 이것으로 뭐 삶을 더 편리하게 한다라든지, 사람들의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농사가 망할 것 같은데 농사를 풍년이 들게 한다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마트 센서가 모든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라고 따지면은 이 스마트 더스트가 뭐 몸속에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뭐 피부에 밀착하면은 그 사람의 실시간 뭐 심박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전송해서 이 사람에게 알맞은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스마트 더스트는 모든 분야에 쓰일 것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 내에 이 스마트 더스트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더스트가 있으면은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가장 용이하겠죠. 그리고 농사 같은 걸 질 때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면서 뭐 스마트 팜 이런 데서 스마트 더스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양에는 어떤 비료가 적합한지, 여기 어떤 온도, 그리고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고 햇빛을 얼마나 쬐야 되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 스마트 더스트가 어,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뭐 인간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AI가 하겠죠. 사람은 없어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스마트 더스트가 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 분석, 실행을 AI가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스마트 팜이라는 것을 이제 예로 들자면은 이제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뭐 물이 부족하면은 막 물을 뿌리겠죠, 위에서. 햇빛이 부족하면은 또 햇빛을 쬐게 하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은 또 할 것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실행까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하기 때문에 무인 어떤 농장 같은 것이 생기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어떤 청년들에게 뭐 창업 비용을 지급해주고 이러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창업 지원금을 해서 이런 창업자들이 나오고 하다가 대기업이 지금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느 순간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자, 그것들을 다 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해서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창업자도 필요 없고 관리자도 필요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시점이 이제 차후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겠죠. 이 식량 시장을. 스마트 뭐 더스트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야기가 샜는데, 스마트 더스트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나왔죠.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결제 시스템과 연동된다?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근데, 일단, 그것에 대한 특허가 웰스파고 은행에 어, 배정됐다라는 것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웰스파고가 어떤 곳이냐? 웰스파고는 굉장히 오래된 은행인데 1910 몇 년인가? 아마 그때쯤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폴 와버그라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이죠. 폴 와버그 그리고 뭐 동생인 맥스 와버그 이렇게 두 명이 좀 유명한데 이 폴 와버그가 이 초대 어 회장인가를 아마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0년인가 폴 와버그 그리고 그 다음에 연준이 만들어지죠. 1913년도에 그래서 이게 웰스파고는 로스차일드 계열의 그런 은행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제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로스차일드의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이 스마트 더스트가 사람들의 생체 인식을, 생체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떠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아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감정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경제. 감정 경제에 아마 스마트 더스트와 관련된 기술이 이제 도입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감정 경제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검색하면은, SNS나 이런 데, 아니면 유튜브의 광고창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던 것들이 뜨죠?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뭐 살려고 했던 물건들과 연관된 것들이 뜬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죠? 그 사람이 무엇을 구매할지를 미리 이제 AI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들이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 더스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내가 뭐 검색창에 검색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나의 감정을 이들이 수집합니다. 감정 정보를.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그 상황에 이 사람이 뭐 웃고 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어떤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것에 맞는 어떤 상품 같은 것을 홍보한다라든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정 경제라고 합니다. 감정 경제를 하면은 이것은 이제 뭐 마케팅 차원에서 좋다. 사람들의 어 뭐 눈 깜빡임수라든지 아니면 눈뭐 어떤 입술의 떨림 자 이런 것들을 생체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알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고리즘이 분석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상품을 추천한다라든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결제가 됩니다. 내가 구매한 적 없는데, 나는 구매 버튼 누른 적 없는데, 자동적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나의 생체 인증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생체 인식을 통해 가지고 결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호화 서명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 이 행동 데이터와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더스트가 내가 행동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두 가지를 수집해서 그 사람에게 어, 필요한 어떤 물건이 보였을 시에 필요한 물건을 보였을 시에 그것을 결제하도록 신원 인증 서명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것이 택배로 와 있죠. 내 집 앞에. 그것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를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나는 생각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죠. 생각조차 그들이 통제합니다. 물건을 결제하는 것, 그들은 편리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당신이 필요한 물건을 미리 AI 스마트 기기가 결제를 해놓을 거야. 냉장고에 물이 비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을 해서 냉장고에 있는 물을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을 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주문할 필요도 없어. 결제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모든 것이 연동돼 있죠? 모든 스마트 기기가 연동됩니다. 자, 그리고 도처에는 스마트 더스트 같은 센서들이 있죠. 그들이 나의 행동, 내가 웃는 것, 내가 눈을 몇 번 깜빡였는지, 자, 이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조차도 그들이 정해준다라는 것이죠. 너는 밥을 먹어야 돼. 밥, 밥을 결제를 해서 배달이 와 있습니다. 문 앞에. 난 시킨 적이 없는데. 물론, 내가 배고팠고, 시키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오늘은 단식을 해야지. 배는 고프지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자유의지는 다 뺏기고, 이 스마트 시티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AI와 연동이 되겠죠. 자,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되는지는 또 한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로 들어드리면은 스마트 카가 있죠. 스마트 카. 자, 이 스마트 카는 앞으로 이 운전자의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돼서 로그인을 내가 생체 인식 기반한 디지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자동차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오펜싱이란 기술로 인해서 어떤 특정 거리 이상을 가게 되면 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분 도시라는 이런 영역을 이들이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스마트 더스트의 이 생체 인식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이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스마트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카에서 내부에 있는 카메라가 내가 눈을 몇 초에 몇 번 깜빡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1초에 세 번을 깜빡여야 되는데, 한 번밖에 깜빡이지 않았다. 저 사람 졸고 있구나. 그럼 시동이 바로 꺼지는 겁니다.
어떤 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AI와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박탈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안정과 편리를 이용해서 이 기술을 도입할 것이고, 아까 전에 그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뭐 AI 에이전트, 여기에 그런 기술이 들어갔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 카메라들에. 요새 나오는 카메라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생체 인식을, 하는 그런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면 인식.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아이폰에 있죠. 자, 페이스 아이디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생체 정보, 생체 신호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술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카메라에. 뭐, 지능형 CCTV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몇 번 깜빡이면 그 사람 졸음운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경찰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경찰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에어팟 있죠? 에어팟 많이 쓰고 다닙니다. 요새 사람들이. 귀에 꽂죠?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미국 특허입니다. 2023년도에 애플이 받은 특허. 이 에어팟에 관련된 특허인데, 에어팟이, 뇌의 생체 신호와 이제 뇌파를 이제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EEG를 이용해가지고, 정기적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런 전극이 있다. 그 안에, 에어팟 안에. 그 이어버드라고 합니다. 이어버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이. 자, 그래서 이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나 눈 움직임, 심박수 같은 것 이런 생체 정보 신호를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론가 보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이런 특허가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은 아마 최근에 나오는 모든 기기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캠트레일로 뿌려지는 스마트 더스트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인가에 있었던 안개, 유럽이란 미국에 꼈던 그 안개. 자, 이것들 우리가 중토론에서 다룬 적 있었죠. 자, 이 안개가 뭐 스마트 더스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에 그 어떤 시선이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 더스트라는 기술은. 물론 스마트 더스트는 캠트레이를 통해서도 뿌릴 수도 있고, 드론을 통해서 살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주변에 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스마트 더스트가 어디에 깔려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우리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물품이나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이나 자 이런 것들에 그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아까 에어팟, 아이버드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마트카 최근에 출시되는 그 스마트카 그리고 지능형 CCTV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은 스마트 더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눈을 잠깐 깜빡이고 해도 너 왜 졸았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효율성이나 편리함, 그리고 어떤 인류의 번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홍보될 것이다. 그렇게 팔릴 것이다. 마치 백신이 어떤 질병을 예방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처럼 이 스마트 더스트 기술은 어, 우리들이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서비스, 당신의 생각을 미리 알아내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서 결제까지 하게 된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뺏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웰스파고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 내가 밥 하나를 시키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결제가 되어 있고, 나의 디지털 지갑에서 차감이 되어 있고.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트랜스휴머노로 자동적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AI와 완전하게 결합이 됩니다.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주변의 환경을 AI와 연동되는 스마트 기기로 바꿔야만 한다. 거기서 이 마이크로 입자 그리고 나중에는 나노 입자처럼 작게 이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들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 스마트 더스트라는 기술 그 이후에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 자체를 반대해야만 한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주변에 건설되고 있는 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생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더스트, 통제하고 감시하고 우리의 생각도 읽어서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유기체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스마트 더스트라는 게 이미도 있었던 거고 어떤 기술 광고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마트 더스트를 뭐라고 광고하나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걸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더스트를 보게 되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먼지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를 날리는데 보면 구글에 한번 물어봤어요. 스마트 더스트가 뭔가. 그랬더니 스마트 더스트는 1mm 이하의 초소형 MEMS 미세 전기 기계 시스템 센서들로 굉장히 작죠. 1mm. 이게 더 작아, 나노 크기로 나중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먼지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뿌려져 빛, 온도, 진동, 화학물질 등 주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선으로 전송한다. 그러니까 센서라든지 그리고 뭐예요? 통신 기술이 결합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이는데, 사물 인터넷의 극단적인 형태니까 뭐가 되겠어요?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까지도 전부 감시하는 그런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들은 뭐, 그러고, 그래서 핵심 특징 및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크기는 초소형 크기, 모래 아니라 먼지 크기 수준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공기 중에 분산 가능. 엄청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트레일로 이미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마이크로 센서 있고, 그 다음에 능동, 수동, 광송 수신기와 전원 공급을 위한 태양전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스스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누가 가가지고 여기에다 뭐 꽂아서 전원을 넣어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수만 개의 센서들이 서로 통신하며 데이터를 중앙 허브로 전송하고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주로 응용 분야는 뭐 이렇게 나오죠. 대기 오염, 미세먼지, 화학물질, 실시간. 자기네들이 미세먼지처럼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그다음에 보안 및 군사, 그다음에 스마트 산업 농업, 그다음에 헬스케어, 인체 내에 투입하여 질병 진단 및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1990년대부터 개발해 왔던 겁니다. 스마트 더스트. 도전 과제는 인지하지 프라이버시. 근데 문제가 뭐냐? 프라이버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 소집될 위험. 이게 가장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죠. 감시 통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작은 배터리 용량, 먼 거리 통신의 어려움. 그 다음에 환경 영향으로선 폐기시 미세 쓰레기가 될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숨을 쉬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폐에 쌓이고 건강을 망가뜨릴 거란 말이에요. 여하튼 구글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스마트 더스트가 대한민국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20년부터 막 삼성이니 LG니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사에서 스마트 더스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는 전 찾지 않고 어떤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보면 사람을 구하는 똑똑한 먼지래요. 스마트 더스트가. 예. 그래서 이래요. 이 사람들은
대기 오염이 심하다. 계속 대기 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리고 대기 오염은 중국발 미세먼지, 아니,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캠트랩만 안 뿌려도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좋은데, 대기 질이 얼마나 좋은데. 뭐, 그러니까, 뭐야. 대기 오염으로부터 인류의 삶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데, 스마트 더스트. 아니, 스마트 더스트 먼지를 뿌려놓고 대기 오염으로부터 이게 말이 돼요?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모순. 대기에다 먼지처럼 뿌려놓고 먼지나 이 대기 오염으로부터 구해줄 거라는 이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감시와 통제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항상 거짓말과 프로파간다로 세뇌시킨 후 해결책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보면 스마트 더스트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작아요.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스마트 더스트는 초소형 센서들이 잔뜩 무리지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먼지 크기의 매우 작은 센서들을 건물, 도로, 의복, 인체 등 물리적 공간에 먼지처럼 뿌려 주위 온도, 습도, 가속도, 압력 등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로 감지한다. 예,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작게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스마트 더스트 개발 배경을 본다 그러면 1997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원래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이었어요. 스마트 더스트의 개발 배경 군사적인 목적이 가장 강하다. 결국은 뭐예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감시죠, 감시. 군사가 뭐예요? 누구를 적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 저격수를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미 국방부 계획에 의해 탄생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스마트 더스트를 쫙 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 나타날 지역에다 미리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적이 나타나면 걔네들이 센싱을 해가지고 적이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면 거기다가 뭐 폭격을 때린다든지 먼저 공격을 가해서 죽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감시 용도예요, 감시 용도. 예. 그 다음에 스마트 더스트 작동 원리 및 구성 요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구성 요소는 마이크로 센서, 그 다음에 전원부,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바다 제비의 생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상태, 관측 및 군사 분야. 바다 제비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겠죠. 예, 생물도 예, 이런 분야, 군사, 의료 분야, 사람 몸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예, 군사 분야. 그다음에 자연재해 등 재난 예방. 무슨 재난을 예방을 해요, 얘들이. 다 감시 목적이지. 그다음에 그리고 요걸 얘기하네요. 생체 데이터 수집으로 질병 진단 및 예방. 스마트 더스트는 의료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인체에 삽입이 가능한 스마트 더스트를 개발하게 되면 다양한 신체 신호 수집은 물론이고 생체 신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향 등 질병 치료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뭘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는 인간을 조종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몸에 들어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초소형 그런 센서, 네트워크 센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현재 신경질환자들을 위한 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 신경질환자의 환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신경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신경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예. 그래서 뭐냐? 결정체를 삽입하여 근육과 신경에 자극을 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험이 성공한다면 파킨슨과 같은 운동기능 장애 환자들 증상을 완화. 아니, 그건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인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예. 스마트 더스트는 피부에 부착하거나 체내로 삼키는 방법. 그리고 자원 관리, 농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좋은 곳에 사용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만들겠죠. 결국엔 감시 통제와 그리고 인간을 자율주행시키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 근데 뭐 이건 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계속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고 이런 내용들에 에, 스마트 더스트가 누가냐?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제조사들은 해당 기술에 큰 기대를 않고 있다. 아, 얘네들이 제약회사가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겠어요? 아니지. 백신 만든 자들이 뭐 사람들의 뭐 질병을 막아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개발했을 때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쓰일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 더스트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일반적인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앤님, 첫 번째 토론 주제 스마트 더스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키시고요. 네네. 아니, 근데 앞에서 다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말할 게 막 많지는 않고요. 그냥 참여하는 데를 두고 그냥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스마트 더스트가 몇 년 전부터 뭐 하늘에 스마트 더스트 뿌린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나노 입자 뭐 캠트레일 뭐 이런 거 뿌리는 건가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 더스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주제로 돼서 정하면서 저도 이제 찾아보고 다른 거네 이러고는 알게 됐거든요. 이게 스마트 더스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똑똑한 먼지라는 뜻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지능형 먼지다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용어들은 얘네들이 워낙에 말 바꾸기 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지능형 CCTV처럼 지능형 먼지라고도 부르는구나. 스마트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를 음 일본의 히타치에서 제조를 했대요. 뭐 근데 히타치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본 최대의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히타치가 있나 보더라고요.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분점처럼 이렇게 있는 건가? 이렇게 나라별로. 하여튼 그런데 이제 미국 국방부 이 사악한 놈들 미 국방부가 이거를 이제 제안을 했어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한테 제안을 해서 처음엔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인가? 거기서 만들어서 짜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나노 입자 정도의 크기로 더 작아질 거다 이러는데 지금은 일단 모래알 크기 정도 0.15mm 이 정도 크기 정사각형? 제가 찾아본 건 정사각형 모양인데 문 의원님이 올려주신 거는 직사각형 모양이더라고요. 약간 향 타고 남은 그런 조각처럼 이렇게 작게. 하여튼 근데 뭐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뭐 검정색이든 뭐 반짝이는 색깔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우리 피부에 정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먹거나 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흡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체 내의 안팎을 전부 다 감시할 수 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적군의 전쟁을 할 때 적군의 드론을 통해서 가서 이제 한 방울만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방울 안에 수천 개의 그 이 스마트 더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한 방울 안에 수천 개의 스마트 더스트를 뿌릴 수 있다. 한 방울로.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요, 그 무선 통신으로 전달이 돼서, 전송이 돼서, 사람이 앉아서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진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DDoNG를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정말 어이없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뭘 하든 다 감시하고 다 볼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을 만드는 게 스마트 더스트다. 그리고 AI는 둘 중 하나라고 하는데 AI잖아. 이것도 뭐 그쪽 아닌가? 그런 쪽이니까 뭐 AI는 악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신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악마든 신이든 별로 둘 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오픈 AI를 만들었다는 샘 알트먼 그 사람도 그거는 다른 쪽 얘기구나.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 스마트 더스트는 우리를 감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앞으로 더 발전해서 의료계에도 쓰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정말 뭐 농작물 냉해를 방지한다, 뭐 날씨를 알아본다, 뭐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서 뭐 질병을
진단 치료해준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서 또 제약회사에서 눈독 들이고 있고 지금, 발전시키려고 계속 그렇게 좀 주가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건데, 그런 분야인데, 거기다가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딥스 쪽에는 돈 한 푼도 주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가를 뭐 이렇게 화이자 모더나에 사는 멍청한 사람들이 없길 바라고. 하여튼, 그런 쪽에 사지 마세요, 딥스 쪽, 주식. 그리고, 이게요, 이 초소형 센서잖아요, 스마트 더스트는. 이게요, 흩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일 수도 있거든요. 군집 형태로. 군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협동작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원래는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위치 추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는 하는데, 점점 목적이 다양해져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다 하면은 금문교가 있잖아요. 그 기다란 다리. 근데 그것도 얘네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스마트 더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 프로젝트 역시 제가 느낄 때는 좀 언젠가 금문교를 파괴해서 사람들을 대량 인신제사 시키겠다는 그런 걸 예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체 데이터 수집이자 감시 용도. 뭐,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장거리가 조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가발전처럼 태양열로 뭐 이렇게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재 간의 온도 차로 이걸 뭐 이렇게 자가 충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초음파로 한다는 글도 좀 봤거든요, 아까. 근데 자가 충전이 되는데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초소형이어서, 그래서 조금 뭐 좀 힘든 게 있는가 보던데, 어쨌든 소재 간의 온도차 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리튬 배터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지금 심으려고 하는 뭐 성경적으로는 짐승의 표가 손등 여기 엄지 검지 사이에 생체 칩이나 그 이마에 심겠다고 하는 그 생체 칩이 리튬 배터리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신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자가 발전처럼 이렇게 충전이 이렇게 된다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 나긴 났는데, 뭐 어쨌든 아유, 뭐, 이 딥스놈들이 하는 짓이 뭐 전부 다 감시 통제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 더스트를 반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캠트레일 반대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이거를 스마트 더스트를 예전에 뭐 실험을 해서 뭐 사람들이 아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성 안개다 이러면서 아팠다고 뭐 그러는데, 뭐 두통도 오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신체에 막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엄청난 시커먼 독성 구름이 뭐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봤는데, 뭐 어쨌든 이게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거가 이제 많이 수억 개가 막 쌓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 미세 플라스틱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를 감시 통제하려는 거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이고, 그리고 폰트레일로도 뿌리고 드론으로도 뿌릴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반딥스를 열심히 하면 뭐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예, 다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보시고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토론 주제, 스마트 더스트 예측 행동 감시 시스템. 스마트 더스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마이크 키시고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감정 경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정 경제라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제 이들이 뭐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AI 알고리즘이라고. 근데 생체 정보를 이들이 수집하고 사람들의 위치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라는 점. 이 사람이 어떤 쇼핑몰 앞에서 기웃기웃거린다. 예를 들어 신발 가게 앞에 기웃기웃거린다. 저 사람 신발을 사려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그걸 마케팅에 활용하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 직군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될 거라는 것이죠. 농업에서는 뭐 이것으로 이제 뭐 어떤 비료, 적당한 물, 온도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집하고,
홍보가 그런 식으로 되고 그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들 이렇게 뭐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계속 뺏어가고 있는 이것들, 그럼 그걸 쓰지 말아야겠죠. 지금 제가 지금 그래 혹시나 해서 이제 네이버에 갔는데 네이버에 AI 쇼핑 에이전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쇼핑 지능이란 말을 씁니다. 쇼핑 지능. 쇼핑 지능이 따로 있습니까? 쇼핑 지능이란 말. 그러면서 모두의 지식으로부터 뭐 네이버의 모든 데이터가 나의 쇼핑 지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자, 이렇게 쇼핑 도우미가 돼서 나를 도와줄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AI가 삽니다. AI가 나에게 오히려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넌 이걸 사야 해 하고 주문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아까 전에 떻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경계도 조작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경계가 조작돼서 나는 이걸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주입이 되고 나에게 그것을 AI가 결제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거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스마트 더스트에 있는 이 기술들이 AI 에이전트와 합쳐져가지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뺏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AI 프로그램들, 에이전트들이 망해야겠죠. 우리 쓰지 마시고 아날로그로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쇼핑도 마찬가지고, 쇼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결제하는 수단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불매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좋은 AI 플랫폼을 내놔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만드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게 있고 강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강제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소비 패턴 같은 경우 현금을 많이 쓰고 기존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한중한 소식 전할 때 보니까 뭐, 그 계산하는 것도, 어디 가서 계산하는 것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자기 그 스마트폰에다가 어떤 위치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기 방문하면 저절로 이렇게 결제되는, 이런 거 쓰지 말아야죠. 이게 뭐가 좋아요? 가가지고 직접 뭐 방문을 해서 뭐 하고, 거기 있는 주인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 유대관계도 쌓고, 이러면서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사는 거지. 아니, 뭐, 쥐두새도 모르게 왔다가 가면은, 그 결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 모르게 뭐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더 지식적으로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